이제 작문 적용 7강 첫 번째에 있는 지문을 먼저 좀 시작하죠. 논설문을 쓰기 위한 그 개요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 부분에서는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개요와 자료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가 부분이 바로 개요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 부분은 발문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개요에 해당이 되는데, 개요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글을 쓰기 전에 일정한 구조도, 순서 배치를 좀 한 거죠. 보통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글의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방향성들을 정해주고 있다라는 점. 자, 주제 먼저 볼까요? 반려견 구매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려견 구매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이니까, 개요도에서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반려견 구매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반려견 구매의 문제점, 미주치 듣고요. 2. 반려견 구매에 대한 인식에서 여러 가지 상품 취급한다, 동물학대가 일어난다, 유전병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주제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내용은 그겁니다. 자, 주제. 자, 반려견 구매의 문제점. 좀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반려견 구매의 문제점은 그 개요도상에서 투 부분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개요 몇 부분? 두 번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다. 문제점은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해결 방안도 따로 밑줄 치고, 해결 방안은 개요도 3, 결론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개요 3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개요, 로마자로 3이죠. 3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제가 잡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서론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번 서론 부분에서 또 어떤 걸 체크해야 될지 좀 살펴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입니다. 이 글은요. 3단 구성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반려견 구매의 현황이죠. 그래서 구매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개요도가 개요도하고 자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 부분을 밑줄 칩니다. 그래서 반려견 구매 현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내용은 나의 나 부분에 그 자료 1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죠. 나의 자료 1 부분과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 1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려견 구매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 반려견 구매 이유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반려견 구매 이유. 자, 요거는 설문조사 결과나 시민 인터뷰 등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라든가 설문조사 또는 그 시민 인터뷰로 활용해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인터뷰를 활용해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점.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2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서론이고, 자, 여기 2라고 잡혀져 있는 내용 있죠? 반려견 구매에 대한 인식입니다. 반려견 구매에 대한 인식, 여기도 또 밑줄 치고, 요 인식은 세모죠? 인식은 세모 쳐야 되는데, 요거는 반려견 구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반려견 구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자,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인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반려견 구매 과정에 문제점을 제시해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문제점, 주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점을 포괄하지 못하는 거죠. 문제점과 호응하지 않는, 별표 쳐야 되겠네요. 호응하지 않는 제목이에요.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않는 제목에 해당이 된다. 인식. 그래서 요거 별표 치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제목이다. 그래서 제목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반려견 구매의 문제점이라고 제목을 고쳐야 돼요. 반려견 구매의 문제점. 그죠? 문제점이라고 문제점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정리 잘 해놔야 됩니다. 이 부분 좀 고쳐야 돼요. 그거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자, 글의 흐름상 어울리지가 않아요. 반려견, 구매, 현황, 이유, 이어서, 그죠? 네, 반려견 구매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문제점이죠. 그래서 생명을 사고파는 네, 상품으로 취급한다. 자, 하위 항목을 좀 볼까요? 그 하위 항목에 보니까 네, 생명을 사고파는 네, 상품으로 취급. 네, 밑줄 들어가고요. 네, 하위 항목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네, 동물학대가 일어난다 해서 앞에 올라블라 얘기하고 있지만 네, 동물학대가 일어난다 라는 내용. 그 다음 세 번째는 뭘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밑줄 잘 쳐놔야 되죠. 네, 인위적인 교배를 통해서 네, 유전병에 시달린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인위적 교배로 인한 네, 유전병. 아마 그 유전적으로 네, 열성인자들이 많이 좀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전병까지 체크를 해두면 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문제점이죠. 바로 요 항목과 제목과 네, 그죠? 네, 문제점과 호응하지 않는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를 확실히 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화살표 연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연결하면 네, 어울리지가 않아요. 확실히 어울리지가 않죠. 하위 항목을 다 포괄해 줘야 되는데 포괄하지 못하는 제목이라는 점. 다음 세 번째 결론 파트로 넘어갑니다. 네, 글의 개요도 구성이 어떠한지 세 번째. 자, 반려견 구매 문제의 해결 방안이죠. 앞에 서론에서 현황, 이유가 나타나 있고 해결 방안이 제시했는데 여기가 인식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봅시다. 앞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상품 취급한다는 거, 동물학대한다는 거, 인위적 교배로 인한 유전병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에서 나타난 본론이죠. 2. 바로 본론입니다. 네. 본론에서 나타난 네, 문제점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돼요.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인즉슨 뭐냐? 또 간단히 정리해보면 네, 문제점 대 해결 방안은요. 문제점 대 해결 방안은 1대1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1대1 구조로 문제점 하나당 해결 방안 하나를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네, 좋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까? 네, 1대1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 첫 번째, 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상품 취급하는 거에 관련된 해결 방안이겠죠? 그래서 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매칭해 보세요. 그죠? 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네, 상품 취급에 대해서, 네, 상품 취급하는 생각을 바꾸란 얘기죠. 상품 취급에 대해서 변화에 타당한지를 체크해 봐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 반려견의 대량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유기견의 입양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규제가 필요하다. 대량 유통에 대해서, 네, 대량 유통에 대한, 네,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동물학대 부분 한번 볼까요? 네, 상품처럼 생산하고 하는 거니까,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네, 생산하고, 유통하는 거죠. 네, 생산 유통상의 문제점. 네, 생산 유통하는 과정, 생산 유통의 네, 문제점을 네,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요 앞부분에서 동물학대 부분만 언급했는데, 네, 상품처럼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걸로 네, 괜찮을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유기견 입양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유기견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세 번째 문제점을 한번 보자. 세 번째 문제점을 보면, 네, 인위적 교배, 그 다음에 유전병에 시달리는데, 유전병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는, 네, 유전병을
유전병과 네, 관련성이 없어요. 네, 관련성 없는 내용이라 요거 조심해야 되죠. 요거 만약에 새로 문제 소정한다면 이 부분도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 인식이라고 하는 본론 부분의 제목도 잘못되어 있고 유기견 입양을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요 내용도 유전병을 앓는 부분하고 좀 네, 뭡니까? 네, 관련성이 좀 없죠. 인위적 교배에 관련된 건데 유기견 입양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가죠. 네, 결론 부분으로 가면 자, 결론 부분으로 가면 네, 해결 방안 다음에 자, 반려견 구매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유기견 입양을 촉구한다. 이게 뭐지? 자, 본문의 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한 거는 맞긴 맞는데 자, 반려견 구매 문제점이죠. 그래서 네, 반려견 구매의 문제점 반려견 구매의 문제점 밑줄치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네요. 문제점과 그 다음에 네, 유기견 입양을 촉구한다. 이건 또 뭐지? 자, 유기견 네, 입양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을 좀 밑줄칩니다. 결론이 이거네. 그럼 유기견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본론에서 좀 더 다뤄줘야 되는데 네, 유기견에 관련된 것은 해결 방안에만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론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결론 파트라고 하는 것은 본론을 요약하거나 네, 본론을 요약 제시해서 주장을 강화하는 부분인데 좀 본론 첫 번째 제목부터 좀 네, 잘 매칭이 안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네, 여기 해결 방안까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일부 좀 부족하다.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입양 촉구는 수정이 좀 일부 필요하다. 네, 구매 문제점도 물론 있겠지만, 네, 구매 문제점도 있지만, 상품처럼 유통하는 그 구매 문제점도 있겠지만, 상품 취급, 요거, 유통 과정이죠. 인위적 교배 유전병은 좀 얘가 어울리지 않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잘못 언급했거나 얘를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입양 촉구하는 요 내용 보니까 여기도 네, 물음표를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반려견 구매 문제점은 오케이 되지만, 네, 유기견 입양 부분은 본론에서 어디에서 다뤘었나? 문제 해결 방안에 있지만 문제점에서 본론에 뭐가 없다? 문제점 부분에서 언급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나 부분으로 넘어가서 네, 자료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설문조사 결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나로 넘어가서 첫 번째 있는 것이 자료 1 설문조사 결과가 있네요. 그래서 자료 1 설문조사 결과라고 하는 거, 네,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자, 기르고 있는 개를 어떻게 구매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네, 어떻게 구매했는가? 라고 하는 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빼고, 네, 어떻게 구매했는가라고 하는 요 내용으로 네, 설문조사의 항목이 있는데 설문조사의 제목이 있는데 표를 한번 볼게요. 친척, 친구, 지인으로부터 가장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요 표죠. 네, 자료 1 부분은요. 네, 자료 1 부분은 네, 원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원 그래프를 주어주고 있는데 원 그래프에서도 역시 가장 큰 값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장 큰 값 또는 가장 작은 값. 둘 중에 하나의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작은 값에 네, 주목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보통 가장 큰 값으로 문제를 많이 설정하니까 가장 큰 값 부분을 좀 주목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네, 친척, 친구, 지인으로부터 받았다, 구매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유기견을 입양한다가 1, 2, 3네요. 네, 그렇게 세 가지인데 가장 압도적인 건 아는 사람한테 받았다. 그 다음에 네, 구매했다. 상품처럼 구매했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앞선 가 부분에
네, 1-1의 현황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반려견 구매 현황이죠. 그래서 자료 1은 네, 1부분입니다. 1의 서론이죠. 1의 서론 부분에 네, 1번에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현황의 네, 뒷받침 자료가 되는 부분이에요. 현황의 뒷받침 자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현황과 관련된 네, 뒷받침 자료가 되는데 자, 이걸 통해서 뒷받침 자료로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문제 상황을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문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즉, 상품처럼 구매한다는 내용이 관련성을 예, 맺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다음 자료 2 신문 기사로 넘어갑니다. 자료 1, 2, 3이 있는데 다음은 네, 자료 2. 네, 신문 기사 내용에 뭘까요? 신문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매하는 강아지는 대부분 종견장에서 온 것들이다. 종견장은 강아지를 대량 생산하는 일종의 공장에서 네, 종견장부터 체크 들어갈까요? 그래서 여기서 네, 종견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견장은 뭐라고요? 강아지를 대량 생산하는 일종의 공장,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랍니다. 예, 밑줄 치고 이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종견장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또 세무 쳐놔야 되고요. 네, 종견장이 공장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품 취급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 생명을 사고 파는 네, 여기에서 네, 생명을 상품 취급하는 겁니다. 상품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이거 관련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네, 여기 두 번째 상품 취급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는 네, 이렇게 할까요? 네, 2번에 네, 2-1이라고 해야 되나? 2-1에 보면 네, 상품 취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네, 상품 취급하는 그 내용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상품 취급과 네, 관련이 있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는 신문기사 내용이죠. 자, 양육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그곳의 어미개들은 평생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과 출산만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 종견장 나왔으니까 두 번째, 이제 종견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네, 종견장의 문제점. 구체적으로 최소 2가지 이상이 나왔죠.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종견장의 문제점. 첫 번째는 양육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양육 환경 열악 밑줄 들어갈까요? 네,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점.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어미개들이 평생 인공수정을 해서 임신과 출산만을 반복하고 있대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개가 평생 임신과 네, 출산만을 반복하는데 개로서 누릴 수 있는, 생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좀 없는 거죠. 네, 반복하는 네, 생명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죠.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라도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종견장에는 인위적인 교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성을 가진 이른바 품종견을 만든다. 요 인공수정이죠. 네. 그래서 요런 내용들도 있는데, 예, 요거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네. 양육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2-2. 예, 2-2에 보면 반려견 대량 생산 및 유통이에요. 그래서 양육 환경이 열악한 것은 2-2와 관련이 있네요. 그래서 2-2와 관련이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 인공수정, 내 임신과 출산만 반복하는 것도 네, 네, 대량 생산하는 부분과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강아지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임신과 출산만을 반복하는 것은 상품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1과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이죠. 상품 취급과 2-2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뒷받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1과 2-2의 뒷받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신문기사 내용을요. 계속해서
또 한 부분에서 네, 품종견, 네, 인위적인 교배, 네, 요게 그 내용이고 또 더 문제점이 있나 살펴볼까요? 네,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종류가 품종견이기 때문이다. 품종견을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품종견이기 때문이다. 네.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것이 네, 품종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 네, 품종견. 이것도 밑줄칩니다. 이 품종견을 선호하는 현상이 바로 종견장의 문제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품종견 선호하는 것이 바로 네, 앞에서 언급했었던 종견장의 네, 문제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품종견을 선호하는 것이 문제점 유발의 원인, 매개체, 원인 사건, 원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네, 인식 변화가, 네,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내용과 좀 관련이 있겠죠.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 있었습니까? 인식 변화. 그죠? 네, 3-1에 있었네요. 그래서 3-1의 뒷받침 자료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3-1의 뒷받침 자료로 쓸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3-1과 관련이 되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체크하겠어요. 3-1의 네, 뒷받침, 네, 근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요 내용이구나. 네,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네, 그러나 품종견은 대부분 태생적으로 유전병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평생 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종견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견장의 문제점, 네, 품종견도 요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네, 세모 3번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종견장의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세모 3번으로 바꿉시다. 세모 3번, 세모 1, 세모 2, 세모 3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하얀 항목을요. 그 다음에 네, 세모 4번으로 좀 갈까요? 세모 4번. 종견장의 문제점이 또 있죠. 예, 유전병에 취약하다는 문제. 예, 유전병에 취약 요 정도로 좀 쓰겠습니다. 유전병에 취약하다라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이 밑줄 쳐야 되고요. 예, 그래서 종견장의 문제점입니다. 종견장의 문제점, 네, 크게 4가지로 나타나 있네요. 종견장의 문제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 있죠. 유전병에 취약하다. 돼 있죠? 네, 요거는, 네, 2-3, 저기 유전병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2-3에, 요거는 2-3의 네, 뒷받침 근거가 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뒷받침 근거. 뒷받침 근거. 자, 땡땡일보 예, 신문기사였습니다. 땡땡일보 신문기사. 자, 다음은 네, 자료 3으로 넘어가죠. 자료 3은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성이 무엇인지 네, 체크를 잘 연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나 부분에 자료 3 부분을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료 3의 내용은 무엇인지. 자료 1, 2, 그 다음에 네, 자료 3. 자, 자료 3은 전문가 인터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료 3은 네, 전문가 인터뷰. 일단 밑줄을 한번 좀 쫙 들어가고요. 전문가 인터뷰. 자,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요. 이 반려견에 대해서 네, 자료 2에 관련된 겁니다. 네, 자료 2의 내용은 반려견의 대량 생산과 유통을 네,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반려견 공장처럼 생산한 대량 생산과 유통을 어떻게 하자고 규제하자라는 취지로 인터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공장을 규제하고 그러면
반려동물 산업의 어떤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화살표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서 네, 반려견, 네, 반려동물이죠. 네, 반려동물 산업의 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우리 그 앞에서 언급한 부분 어디? 3-2 부분, 여기죠. 대량 생산 유통 규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네,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네, 3-2의 네, 3-2죠. 네, 3-2의 네,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죠. 자료 3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정리가 됐어요. 자, 일본의 경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동물복지법에 따라 브리더, 강아지 번식업자들이죠. 1년에 2마리의 강아지만 번식하게 하도록 규제받고 있어요. 자, 일본의 예시를 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내용. 자, 첫 번째 일본의 예시를 통해서 네, 동물복지법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예시를 통해서 반려견 생산 및 유통을 규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려견 네, 생산과 유통을 규제한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반려견 생산 유통을 규제한 예시예요. 일본의 예시가. 강아지 공급을 대폭 감소시키면 반려견의 가격이 상승하고 반려견 구매 행위가 대폭 줄게 되겠죠. 자, 일본의 예시고 두 번째, 네, 가격 상승인가요? 반려견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네, 구매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매가 감소되겠죠. 대폭 줄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규제를 했을 때의 예상 결과입니다. 규제를 했을 때 예상 결과는 반려견 가격도 오르고 구매가 감소하겠지. 물론 일각에는 이런 규제가 시장의 음성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시장의 음성화. 네, 반려견 시장에 네, 좀 눈에 안 보이는 언더그라운드죠. 네, 음성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시장의 음성화는 네, 세모 칩시다. 이거는 네, 반려견을 네, 생산 유통하는 것을 규제하는 그 규제했을 때에 요거는 규제했을 때에 규제 시 예상 결과죠. 규제 시 예상 결과인데 요거는 반론적 성격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요 반려견 대량 생산 유통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니까 하지만 반려동물의 대량 생산 및 유통을 규제한 국가들을 보면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문화를 정착. 네 번째는 뭡니까? 네,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유기견을 입양하는 문화 정착인가요? 입양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을 다시 또 제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규제 예상 결과 요것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네, 반려견을 대량 생산 유통하는 것을 규제했을 때의 규제했을 때의 네,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규제했을 때 긍정적 효과. 네, 긍정적 효과가 입양하는 문화가 네, 생겨날 수 있다. 첫 번째가 되는데 이거는 네, 입양하는 문화 뜬금없이 나온 걸로 알았는데 네, 관련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 뒤에 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가 있죠. 그래서 유전병과 관련 없는 내용에 해당이 되지만 요거는 다시 또 보완을 해야 되겠죠. 네, 바로 플러스 나의 자료 3이죠. 나의 자료 3과는 네,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앞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이렇게 좀 주는 게 나은데 저 앞에 문제점 분석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규제효과 첫 번째, 입양 문화가 정착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3-3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3-3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3-3과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형성. 다섯 번째가 책임감, 생명의 존엄성이 있어요. 그거를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되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형성. 양육 문화 키워드만 좀 정리할게요. 양육 문화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반려견 대량 생산 유통을 규제했을 때 예상되는 규제의 긍정적인 효과죠. 규제의 긍정적인 효과 넘버 2가 되겠습니다. 규제의 긍정적인 효과 넘버 2. 자, 요거는 3-1과 관련이 되죠. 3-1에 관련이 돼서 인식 변화죠. 인식 변화라고 해서 여기와 관련이 되네요. 요거는 그래서 3-1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서 어디랑 연결할지 그 연결 포인트를 좀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음성화를 줄일 뿐더러 시장의 음성화가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여섯 번째로 하는 건 시장의 음성화를 줄인대요. 음성화를 줄일 수도 있다. 이거 좀 반가운 내용이죠. 걱정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요게 반려견의 대량 생산 유통을 규제하는 그 효과 넘버 3가 되겠죠.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규제 효과 세 번째. 됐죠? 음성화를 줄인다. 바로 여기 앞에 있는 내용,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그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것이 규제를 했을 때 효과 네 번째죠. 그래서 요거는 규제 효과 넘버 4입니다. 다시 한번 규제 효과 넘버 4.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점은 여기 반론의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 반론적 성격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있었죠. 시장의 음성화에 대해서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그것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무리합니다. 7강 첫 번째 마무리.